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그동안 레고랜드는 숱한 기공식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없어서 많은 의혹을 사왔습니다. 최근에는 멀린사가 직접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레고랜드 개장 시기와 투자 금액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라서 또 다른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고랜드 사업자인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7일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 개장할 레고랜드 파크를 짓기 위해 강원도와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멀린이 밝힌 2022년 개장은 강원도와 맺은 협약서는 물론 공식 홍보물의 2021년 개장보다 1년이 늦습니다. 이에 대해 멀린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피하기 위해 언론에 이같이 발표했다고 해명해 사실상 개장 시기는 2022년으로 다시 늦춰지게 됐습니다. 아울러 멀린이 2023년이 끝나기 전에는 레고랜드를 반드시 개장한다는 계약 내용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또 멀린은 테마파크 개발 비용 2,900억 중 2,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7일 강원도와 체결한 총괄 개발 협약 내용보다 100억 원이 적습니다. 의혹이 많은 레고랜드 사업에 의혹들이 덧붙여진 셈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달 가능한 금액을 공시를 한 것이고 이후에 추가 사업비를 공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계약서 내용과 개장 시기와 계약 금액이 달라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각입니다. 이 땅을 팔아야 그동안 은행에서 가져다 쓴 2천억 원이 넘는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두 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25만 제곱미터 3천억 원 규모의 부지 매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멀린사가 3월에 레고랜드 비전 선포식과 함께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사업자가 쇄도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이 2월에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분양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아마 8월 중이면은 정상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도 선사유적 테마파크 조성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100억 원 규모로 구상 중인데 200억 원은 투자해야 관람객 동원 효과가 기대되는 유적공원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국비 확보가 절실한데 향후 운영 문제를 고려한 춘천시가 박물관 유치에 미온적입니다. 그동안 의혹을 말끔하게 씻지 못한 레고랜드 사업이 또 다른 의혹들과 사업 걸림돌로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미세먼지 주의보가 4개 권역별로 발효됩니다. 최대 6개 시군이 합쳐져서 발효가 되는 건데요. 한파나 폭설 등 다른 기상특보보다 세밀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미세먼지주의보 발효 권역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원주와 춘천, 강릉, 평창 등 6개 측정소별로 주의보를 발효하던 것을 영서 남부와 영서 북부, 영동 남부와 영동 북부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특보를 발효합니다. 원주의 경우 중앙동과 명륜동, 문막의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됐지만 올해부터는 원주뿐 아니라 횡성, 영월, 평창, 정선까지 5개 시군의 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야만 특보가 발효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영서, 영동 2개 권역으로 특보를 발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권고했고 측정소가 50여 곳인 서울도 단일 권역으로 발효한다며 강원도 전체의 비상저감 조치를 위한 결정이었단 겁니다. 비상저감 조치는 그런 식으로 좀 권역을 좀 확대를 해서 시행하는 게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이제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하지만 올해 모든 시군에 측정소를 설치해 촘촘한 입체적 측정망을 갖추면서 오히려 특보는 거꾸로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같은 권역에 도심과 농촌이 섞여 있어 일부 지역의 농도가 높더라도 전체 평균값이 낮으면 특보가 발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보라고 하면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지역을 세분화하는 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와닿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시민들은 미세먼지 정보 앱을 활용하거나 직접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등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정확한 대기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호우나 폭설처럼 미세먼지도 일상생활에 중요한 기상 정보가 된 만큼 보다 세밀한 발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삼척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해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해제하겠다는 목표인데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 지역 반핵단체 회원 10여 명이 촛불을 들고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에 따른 후속 절차를 빨리 이행하라는 겁니다. 촛불이 꺼지는 날이 오는 날이 그날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날이다. 삼척 시민이 핵발전소를 물리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삼척 원전 예정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고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규 원전을 짓지 않기로 공언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후 삼척 원전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빠졌고 지난해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사회도 최종적으로 사업 종결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예정구역은 곧 해제될 것으로 보였지만 아직도 사업 부지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이제 과정들이 좀 완료가 되면 우리가 예정구역 해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연됐고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신규 원전 백지화에 대한 반대 기류가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다 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책을 놓고 지역 주민과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어 여전히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릉 주문진항 좌판 정비 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릉시 수협이 중재에 나서 오는 3월까지 시설을 철거하고 4월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문진항 좌판 상가 지붕에 바닷물 호스 수십 개가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천장에는 전깃줄이 엉켜 있고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붕은 많이 불편하죠. 눈비가 오면 불 피우면 연기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불편했었죠. 예. 좌판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014년 강릉시가 정비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좌판 운영자 선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4년이 넘도록 시작도 못했습니다. 강릉시 수협이 중재에 나서 최근 운영자 111명을 최종 결정해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 최초 운영자는 확정이 돼 있고요. 그 2019년도에 좌판 상인의 강릉시청 강릉수협이 MOU를 체결하고요. 그 19년도에 상반기에 좌판 현대 사업 준공과 이제 마무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시설 철거와 설계를 진행하고 이르면 4월부터 착공해 6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주문진 좌판 같은 경우는 강릉 북부 권역의 경제적인 어떤 핵심의 요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판 정비 사업만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문진항 좌판 현대화 사업으로 관광객이 늘고 강릉 북부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홍천군은 올해 들어 관광지를 새로 조성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개장한 홍천 자라바위 오토 캠핑장입니다. 53면의 캠핑 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등을 갖췄습니다. 홍천 강변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인근의 팔봉산과 금악산, 비발디 파크와도 연계 관광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관광 활성화에 올인한 홍천군의 첫 작품인 셈입니다. 민선 7기 홍천군의 군정 구호는 대한민국 건강 놀이터입니다. 구호에 걸맞게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와 홍천강 전망대 설치 등을 역점 시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관광 활성화로
홍천의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홍천군에서 살고 계신 분들만 가지고는 홍천의 그 경기 활성화가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에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궁화 축제를 인삼 한우 명품 축제와 통합하고 봄철에 열 수 있는 신규 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대룡저소지 생태 탐방로와 홍천강 400리 둘레길, 내면 삼색 숲길 등 새로운 생태 관광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천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관광시설이나 축제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 조성과 활성화를 놓고 강원도의 다른 자치단체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느냐도 홍천군이 꼭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강원도 인구가 지난해 7,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강원도 인구는 154만 3,052명으로 2017년보다 7,09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2008년에 증가세로 돌아섰던 인구 증가세가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어 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국 인구는 5,182만 명으로 강원도 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만 6살 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적용 대상은 만 6살 미만인 아동으로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 7살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신규 대상자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지급합니다. 아동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도가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을 통해 북강원도 양묘 지원을 비롯해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 공동 대응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중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 용역에 착수해 4개월간 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에는 총 1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센터 건립 예산을 신청했지만 산림청의 대북지원 양묘장 건립과 중복 문제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열리는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에 북측 태권도 시범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비정치적 교류를 통한 남북 지역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북한의 태권도 시범단을 초청하기로 했다며 사업 계획을 통일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통일부에서 사업이 승인되면 북한의 민간 단체와 연결해 본격적인 초청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청렴 서한문 발송을 시작으로 부패 방지 제도 강화와 청렴 문화 조성, 청렴한 업무 처리 인프라 구성,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등 4개 분야 35개 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적발 현황 공개, 그리고 감찰 강화 등이 실천 과제에 담겨 있습니다. 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민원 콜센터 전문 요원을 활용한 청렴 해피콜 제도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은 뒤 밤에 곳에 따라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3도에서 5도, 영서 지역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강원 산지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태백과 정선, 평창, 양구와 인제, 화천과 철원,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협의대로 복원하라고 강원도에 이행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에 따라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당초 지난 2017년 12월 가리왕산은 전면 복원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곤돌라를 존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전면 복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오는 3월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동해시에 요청한 학교시설 사업 시행계획 협의가 마무리되면 오는 3월 동해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말에 건축을 마치고 2021년 3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동해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으며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올해 다시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남문동에서 서부시장까지를 문화와 역사가 숨쉬고 전통시장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기 위해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일반 근린형으로 재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습니다. 2019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는 다음 달 8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말에 사업 대상지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삼척시 의회 김희창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삼척시와 동해시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삼척시 의회 김희창 의원은 삼척과 동해시의 각계 전문가들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공유하고 현안 사항과 국책 사업 등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희창 의원은 두 도시의 통합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통합 논의에 앞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투입될 산불 감시원과 전문 예방 진화대원을 확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산불 감시원 135명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60명 등 모두 195명으로 산불 감시원을 예년보다 29% 증원해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발된 인원은 다음 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 읍면의 산불 취약지에 배치돼 무단 입산과 무단 소각 등 산불 예방 감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